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님과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과 이준입니다. 오늘은 76주년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을 맞아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투표로 선출하여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경시하는 오만과 선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최상병 특검을 15번째로 거부한 데 대해서는 이러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대책업무 국정운영이 또 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민생 경제가 파탄나는데 국가의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한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꿈꾸며 누구나 평등한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국가의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이러한 책무를 다해야 존경하는 사람을 시민이라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작품의 국가 현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상진 시장의 지난 2년간의 보여준 행정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했습니다. 지난해 분당 정자역 사고 났을 때 현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된 지 얼마 안 돼서라며 이전 민주당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법에서 입건이 됐을 때도 교량 관리, 이러한 실무적인 교량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고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의사 출신 신상진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성남시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고 공약하고 공언했습니다. 최초의 주민 발의로 설립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비용만 약 1,800억 정도가 나고 이후에 계속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런 공공의료 시스템, 특히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성남시 의료원은 거점병원의 중심으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책임과 역할을 다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현재 노사 갈등만 키우며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신상진 시장은 수탁병원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지도 못하고 정부 보건복지부에 위탁을 의뢰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는 신상진 시장의 공약은 완전히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대전화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이 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은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가 채무가 증가했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개인 채무가 더 증가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런 복합경제 위기는 우리 민생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에 서민 살림을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우리 성남 지역화폐에서는 국가 지역화폐는 윤석열 정부와 신상진 시장이 어김없이 삭감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성남시도 성남산업상품권 운영 예산을 줄이고
행안부 지침으로 충분히 인센티브를 올려 구매 이용을 확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비를 보유해준다고 공모사업 3차까지 남았는데 성남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 확대입니다. 민생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에서 지역 확대를 하기로 하고 정책적으로 나아갈 것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높은 금리의 이자 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 소외계층의 채무를 보면은 사채업자가 아니에요. 국가예요. 하지만 성남시는 최근 금융복지상가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누구나 금융을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신속한 채무 조정으로 조기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신상진 시 집행부의 공식 제안입니다.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또한 여당 집행부 간 당정 정책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국민 다수가 출생을 포기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만큼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이 현실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 비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가 절망을 부르고 저출생을 만들고 삶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사업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벤트성 사업으로 저출산 대책과 결혼 장려 정책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다. 성남시는 솔로몬의 선택 사업에 2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데 비해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단순 흥행성 사업이며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겠습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양육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복지 혜택 혹은 기혼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출생률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주 4일 출근제 육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SK, CJ, 카카오, 삼성 등 우리나라 기업들도 선도적으로 5월 1일에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가능한 영역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주 4일 출근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만들어야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들, 존경하는 선배님들, 일과 삶이 좋아야 되는 그런 사회, 삶의 질이 높은 사회, 우리 함께 만들어봅시다.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을 폐지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성남시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청년 기본소득 대신 자격증 연시로인 미청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올패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작은 됐지만 작년 실적을 보니까 최악이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100억 5천만 원과 같은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부는 11.6%에 불과했습니다. 신상진 시 집행부의 무능한 탁상 행정으로 인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절망스러운 현실입니다. 신상진 시장에 제안됩니다. 경기도에서 실행하는 청년 기본소득 대상에 더해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기본소득 지급과 더불어 미취업 청년 지원 올패스 사업을 같이 함께 병행한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 촘촘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 신상진 시장에 제안하면서 여야 정책이 함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반되는
이러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성남은 선도적인 4차 산업도시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분당구 황교동에 하이스트 AI 연구원 설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AI 분야의 인재 양성 교육과 성남시 AI 관련 기업들과의 기술 교육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성남시의 경제와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스트 붓을 한국과학경제학교 성남 근교 설치를 통해 지역 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우수한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첨단 교육과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과학부를 하이스트 AI 연구원과 영재학교를 함께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협력하여 선정된 성남시 시스템 반도체 검증지원센터는 실효성과 기업들의 상용화에 성공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며 성남시가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선도해 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남은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로 성장과 도약은 물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분당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명품 미래 도시를 만드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분당 주민 성남 시민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어 분당 신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미래 도시로서의 대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기준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가 지난달 25일 확정 발표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대책에서 상가 동의를 제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공기업 추가 제공 방식도 있었습니다. 지금 분당 주민들은 주민 간의 갈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러한 신산지 시장의 아마추어식 행정으로 지역들 단지별 주민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에 대한 주민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그러한 기준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여야 합니다. 단지별 용적률에 따라서 본인 분담금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제한이 해결이 완성된 명품 분당 도시의 재건축, 고도 제한 해결을 위해 민관 그리고 여야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주단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민의 기본권 생활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재건축을 위해서 이주단지 구직을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급시설과 같은 기반시설, 그리고 교육, 환경, 기초시설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일개 신도시 분당은 자연과 문화 그리고 예술이 어우러진 녹색 공간의 재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AI 기반 최첨단 스마트 단지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첨단 스마트 도시 분당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입니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자연, 세계의 명품 미래 도시를 가장 먼저 만나는 분당이 될 것입니다. 원도심 2030 재개발 사업이 분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2030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결과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이 2종 일반 지역은 3점을 상향하여 최대 300%, 3종 지역은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이로 인해 용적률 상향 혜택과 재건축 예정 비용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을 맞춰서 도로, 상하수도, 주차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것입니다. 원도시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안정된 주거 환경으로 사회적 공급도시 성남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분당 탄천 교량으로 재가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 분당 탄천 정자교의 보행로 구간 일부가 붕괴되어 안타깝게 되고 시민 한 분이 사망하고 한 분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공복을 빌며 유가족 계획에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정자교와 순회교 등 탄천의 교량은 안전하고 튼튼한 교량으로 재가설을 계획합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개월 동안 활동하였고 또 사고 원인 분석 및 진행 상황을 세심히 살펴보고 분야별 문제점 및 해결 방안과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을 집행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집행부는 성남시의회 개선 및 시정 요구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여 기존 차로폭 축소나 또 교량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구조 성능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예산 삭감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천 8개 교량은 시공사가 현재 선정돼 고속구간 공사 진행 중이고 나머지 10개 교량도 공사 적격 심사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해서 내년 6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순회교의 경우 정면 철도 후 재가설로 공사가 진행되며 내년 12월에 공급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분당 탄천 교량으로 재가설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새로운 지혜를 여는 성남의 철도 시대를 수립해야 합니다. 약 4,200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시행됩니다. 그러나 국비 60%, 도비 2%, 시민 30%로 추진됩니다. 현재 경제성 상향 발효 방안이 마련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선정 지원에 관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성남시 집행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부기관, 국토부와 특히 기재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또한 국회와도 협력해서 이 부분이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8호선 판교와 목포 구간 신규 노선에 대해서도 경기도 도시철도망 도시계획에 반영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아가 3호선 전장 사업은 우리 성남과 용인, 수원, 화성 등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핵심 도시의 이러한 사업들이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모신의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도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서방주간 거천 낮감면 신설 기반 조성 사업과 미래 삼동선 철도 건설 사업은 원도심 주민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성남 하이테크 대비까지 연결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남 도시철도 트램 1, 2호선 사업은 분당 판교와 원시가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으로 새로운 교통문화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SRT, 복폭선화, 오리 동청역 신설 사업과 월곶 판교간 철도 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되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성남의 철도 시대 수립은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소음 문제 해결과 주거 환경 개선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리입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은행 주거아파트 부근에 방음 터널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음벽을 설치하게 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에서 정한 기준이 주간 65dB, 야간 55dB를 모두 초과되지만 방음 터널을 설치하게 되면 주 야간 소음 기준을 부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은행 종합아파트 조합 측에서는 공사 및 시공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협의해서 예산을 같이 함께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관련 지역 시의원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신상리 시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을 지역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주셔서 분당 수도관 소음 저감 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됩니다. 근데 아직 2단계 구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짚어보면 이민동과 삼평, 백현동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이로써 분당 수도관 소음 저감 시설 공사가 100% 완성될 것입니다. 아울러 GTX 성남역 복합 환승센터를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들, 시민의 주거 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권리,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성남시의회가 성남 시민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 정상화를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 기존 사업자가 퇴업하고 임시로 운행 현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신상리 시장의 무능한 행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야외 임시 정류장에 버스를 대기하는 승객들, 버스 터미널에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 이 경제적 문제가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성남버스 터미널 폐업 장려에 따라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이 있습니다. 상가를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장애인 가족을 살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은 아직 연담을 안 한 거가 있습니다. 이런 인도적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야 우리 정치가 왜 필요한가? 이러한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신해서 대변하라는 건 아니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첫 인생 현장 간담회를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을 방문했고 또 정상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했습니다. 또 장애인 가족이 운영하는 상가에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데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위에도 경찰서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장애인 가족이십니다. 우리 사회에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 또 불공정한 사회를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들 그리고 선배동료들 우리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의회가 고민하면서 노력하고 대안을 만들어봅시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인류가 멸종될 위기에 있습니다. 지구 세계는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 산성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이루어져가는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67개국 가운데 64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와서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ES 도시로 선포는 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뚜렷한 정책이나 방안 그리고 목표가 없습니다. 경영 유격승장과 선대동 의원입니다. 성남시 의회에서 성남시 기후위기 탄소 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해줄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회복과 아래배 추진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야별로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이행해야 합니다. 필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아니면 이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 아래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우리 성남시도 기후 1위 대책과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위한 것을 마련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담대한 정책과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자치구권 2.0 시대, 우리 선진화로 대전환.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5년이 되어갑니다. 박정희 무신 정권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지방자치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의 야당 총재 시절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통해 부활한 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우리의 인사권 능력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제도 등 의회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의회 위상과 권한이 강화된 만큼 의회의 책임성은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따라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특히 의회가 다수의 행포로 왜곡되지 않고 다양성이 공존한 합의 민주주의제를 추구하는 성남시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는 새로운 자치구권 2.0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의회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해 우리 모두 선도해 봅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 더불어민주당은 주거, 복지, 교육, 의료, 통신, 교통,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삶에 대한 책임을 더 높여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